실제로는 2기 정도 되는데 입구에서 보이는 걸로는 3기다. 2기가 진짜인데 당신의 그 자궁 경부의 모양이 길어서 3기처럼 보이는 거다. 자궁탈의 타입에 따라서 맞춤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궁탈도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발됐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재발이 아니라 경부의 기형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다. 그래서 경부 성형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간혹 가다가 자궁탈이 아닌데 자궁탈이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제 영상만 보고 안녕하세요. 산뜻의사 원영석입니다. 제가 이제 자궁탈을 요즘에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동안 안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인 자궁탈이라는 게 뭐 1도냐 2도냐 내려온 정도에 따라 또 구분하고 그렇지만은 타입이 있어요. 자궁탈의 타입. 그래가지고 자궁탈의 타입이 있다고 하고 의아해 하실 분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또 세분화되게 좀 나눠질 수 있지만 큰 카테고리에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밑에 뭐가 만져진다, 뭐가 묵직하다, 염증이 생겼다, 아니면은 뭐 피가 묻어 나온다, 뭐 이런 증상들은 좀 비슷해. 그렇지만은 타입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궁 탈출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자궁이 내려왔다. 심하면 질 밖으로 탈출한다. 그래서 자궁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골반 장기 탈출증이에요. 그러니까 골반에 있는 장기가 가운데 자궁이 있고 앞에는 방광이 있고 뒤에는 직장이 있거든요. 이 세 장기들이 골반강이라고 골반뼈가 주변에 이렇게 병풍처럼 들려 있고 밑에는 마치 배 밑바닥에 해당하는 골반조 근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운데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방광과 자궁과 직장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골반조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장기들이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골반장기 탈출인데, 자 그러나 모든 장기들이 동시에 다 내려오는 타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구분을 하면은 보통 저희는 환자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질을 통해서 장기들이 내려오잖아요. 항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질강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질강을 통해서 내려올 때 중간선이 있어요. 중간선. 자궁이 이제 요 질을 통해서 내려온다. 질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제가 중간선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 중간선보다 아직 덜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제 한 1도라고 생각하시고 중간을 넘어섰다 하면 이제 2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입구에서 보여. 그러면 이제 3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4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광도 그래요. 방광도 우리가 입구에서 보이면 이미 3기라고 진단을 해요. 밖으로 나오면 완전 4기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누긴 하지만은 타입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 타입은 골반저 근육이 약해져서 전반적으로 자궁, 방광, 직장이 다 내려온 겁니다. 이게 저희 병원에 오는 가장 흔한 타입이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입은 보통 골반저 근육이 약해져서 내려오는 타입이다 보니까 모든 장기들이 발부가 돼요. 다만 방광이 주로 더 많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궁이 내려오고 세 번째로 직장이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의 10분 중 9분은 전체적으로 내려온다. 그럼 두 번째 타입은 뭐가 있느냐? 이분들은요 주로 자궁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방광이 내려오거나 직장이 내려온 거는 약간은 있는데 그렇지만 주로 자궁만 쑥 내려와 있어요. 물론 이분도 이제 그 골반저 근육이 약해져 있는 것도 맞지만 자궁 경부의 기형적인 모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궁 경부의 모양이 남들보다 좀 길어. 오리 주둥아리처럼. 너무 길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쉽게 밑에서 보이는 거죠. 자궁 경부가. 밖으로 이제 돌출되기도 더 쉽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보통 자궁만 내려오면서 자궁 경부가 길어가지고 예를 들면 내려오는 정도가 한 2기 정도. 이제 하프라인을 넘어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입구에서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는 2기 정도 되는데 입구에서 보이는 걸로는 3기다. 2기가 진짜인데 당신의 그 자궁 경부의 모양이 길어서 3기처럼 보이는 거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제가 맨 먼저 언급했던 전자 타입, 자궁이나 방광이나 직장이 다 내려오는 타입은 당연히 그린코어라고 하는 이제 실리콘을 넣어서 수술도 하고 방광류 교정도 하고 요실금도 같이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주로
주로 드링코어라고 하는 그 실리콘만 넣게 돼요. 그것만 넣어도 나머지는 간단하게 교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이제 하나가 추가가 돼요. 경부의 기형에 대해서 경부의 모양을 다듬어줘야 돼.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경부 성형을 할 수 있는 고주파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리 주둥아리처럼 길어진 경부를 보통 반 가까이 성형을 해주는 거죠. 잘라내주는 거죠. 병원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거를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입구에서 경부가 보인다 그러면은 자궁 당신 내려왔으니까 자궁을 드러냅시다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물론 가장 흔한 타입인 자궁 방광 직장이 다 내려와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자, 문제는 이 후자에 해당하는 타입, 자궁이 주로 내려오면서 경부가 기형이 있는 타입, 이런 타입들은요 오히려 더 수술이 간단해. 드링코어라고 하는 실리콘을 넣어서 자궁을 일단 못 내려오게 고정을 하고 경부 성형만 잘 해주면은 진짜 더 드라마틱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분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뭐 한 달에 뭐 상담하는 것만 해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수술도 많기도 하지만 그런 다양한 케이스 속에서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궁탈도 타입이 있다. 타입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다? 자궁탈의 타입에 따라서 맞춤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경험이 많고 많은 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 경부 기형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두 가지 타입이 혼재한 경우도 있어요. 당연하죠. 뭐든지 딱 이거 아니면 이거, 빨강 아니면 파랑이 아니야. 중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은 뭐냐면은 경부 기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려온 타입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수술을 이제 자궁 올리고 방광 올리고 그다음에 유실금 수술도 하고 이런 걸 다 하면서 경부 기형도 추가로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간과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환자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수술은 잘 됐다고 했는데 왜 입구에서 이제 자궁 경부가 보이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경부만 또 성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경부가 기형이 심하지 않는 분도 간혹 있어. 그냥 약간 길다? 그래서 좀 지켜보자고 했는데 간혹 가다가 경부가 살짝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부 성형만 잠깐 해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건데, 이런 걸 가지고 큰 병원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려요. 이거는 경부가 기형이 있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거니까 경부 기형에 대한 간단히 이걸만 수술을 하면 좋아진다. 성형만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막 재발됐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발은 아니고 드링코어라고 하는 실리콘도 잘 있고 나머지 장기도 잘 있는데 경부가 좀 긴 거죠. 그거를 이제 좀 늦게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성형 수술을 했더니 지금은 너무 오늘 왔다 가셨구나. 너무 좋다고 괜히 큰 병 가실 뻔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궁탈도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발됐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재발이 아니라 경부의 기형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다. 그래서 경부 성형만 해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경부가 좀 길면은 같이 수술을 해주는 경향이 있긴 해요. 간혹 드물게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간단히 경부 성형만 하면 된다.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증상은 비슷해요. 그게 문제야. 다만 그건 있어요. 한 가지 다른 차이점이 있다. 대부분 뭔가 묵직하게 내려오고 뭔가 보인다는 건 다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가장 흔한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의 경우에는 소변을 좀 자주 보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했던 약간 이런 소변에 대한 문제가 좀 동반이 많이 돼요. 근데 자궁만 주로 내려온 경우에는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아니면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배뇨장애, 그런 증상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좀 판단하기는 100%는 아닌데 굳이 이제 증상을 가지고만 좀 판단한다면은 소변에 대한 불편한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증상이라는 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묵직하고 소변 보는 게 불편하고 출혈이 있다든지, 우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속옷이랑 쓸리면서 상처가 나면서 출혈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자궁탈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자궁탈이 아닌데 자궁탈이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제 영상만 보고 증상이 비슷하면 오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자궁탈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원인이 뭔지를 찾아드려요. 여러분들이 자궁탈이 아닙니다 하면은 한편으로는 안심하잖아. 다행이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있죠? 뭔가 묵직한 느낌도 있고 자궁탈이랑 비슷한 증상들이 있는데 저 어떡하죠? 이것도 좀 전에 왔다가 환자분이 소변이 잘 안 나온대. 그리고 소변 자주 본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자궁탈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자궁탈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막상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요도가 좁아져 있었어요. 요도 협착. 요도 협착이 있으면 소변 잘 안 나오고 소변이 잘 안 나오니까 아직 방광에 소변이 차 있잖아. 그러니까 또 화장실 가고 싶겠죠. 그래도 그거를 이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궁탈 증상이 있으면 일단 오세요. 제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찾아드리죠.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타입에 있어서의 연령별 분포를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항상 딱 그런 건 아닌데 90%에 해당하는 흔한 모든 장기가 내려오는 타입들은 대부분 나이가 50대 이상이야. 50대 이상에서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자궁만 내려오는 타입은 50대 미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30, 40대. 그래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궁만 주로 내려오고 자궁 경부에 기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다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타입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그러나 자궁, 방광, 직장 다 내려온 분들도 간혹 젊은 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젊은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타입이 두 가지 있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자궁만 주로 내려온 타입일 수도 있다고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자궁탈 증상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증상, 다른 문제로 그럴 수 있다 해서 한번 감별 진단을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술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유튜브로 많이 접했을 텐데 항상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자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일단 최선이다. 그리고 자궁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마다 타입이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좀 아시고 계시면은 편하실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재발이잖아. 어쨌든 오늘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의 내용이 좀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